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두근두근 고객 발굴의 기술 책을 읽은 두 번째 시간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편 시청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1편을 확인하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근두근 고객 발굴의 기술이라는 책은 지금 현재 절판된 책으로서 보험하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보험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내용 자체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카테고리 보이시죠? 두근두근 고객 발굴의 기술 3단계 나만의 주력 고객으로 판매왕에 도전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낚싯대를 놓을 것인가, 이 낚싯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낚시하실 때 이제 던져 놓잖아요. 이 캐스팅한다고 하는데 가망 고객이 있을 만한 길목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도 시장을 잘못 선택하면 허탕치고 또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의 80%가 고객 발굴이라면 고객 발굴의 80%는 시장 선정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일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학원을 뚫었어요. 운전면허 학원을 뚫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가망 자동차를 구매 예정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뭐 운전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섭외를 잘 하고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학생분들한테 자동차를 구매를 할 이유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 사람이 판매왕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리한 길목을 선점하셔야 됩니다. 나의 강점을 찾아서 유리한 곳을 먼저 선점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계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기에게 각자 효과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접근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결과가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그곳을 사수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트럭 과일 장수가 예전에는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차를 세워놓고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매주 금요일마다 순대 파시는 분이 오십니다. 순대 파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 금요일만 되면은 그 순대 파는 트럭에 다 팔릴 때까지 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저희 집도 순대 먹는 날 뭐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할 정도로 요즘에는 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요일별로라든지 이렇게 길목을 선정해서 선점을 해서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차별화 하셔야 돼요. 차별화. 다른 시장, 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시장 선정을 위한 한 가지 규칙은 틈새를 찾는 거예요. 틈새. 어떻게 틈새를 찾아야 되냐? 남들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 말이 쉽지.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동대문 시장 새벽 1시에 출근 후 개척 등 24시간 비즈니스 시대에 경쟁이 치열한 시간만 고장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력은 하는데 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선택 잘못하면 허탕치고 금방 지친다고. 남들이 안 하는 시간대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시간 안 하는 시간대를. 하지만 그만큼 더 고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엄청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식사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은 그래도 개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사 중입니다. 이따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 연락이나 메시지 연락을 드리면 답장이나 통화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점심시간은 오후 2시, 저녁 시간은 오후 8시 정도에 선정을 해서 그 시간,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을 다른 본인의 그 다른 영업 시간으로 차별화해서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명 중에 3명은 호감을 갖습니다. 고객 발굴은 정확한 확률 게임입니다. 고객 발굴에도 정확한 확률이 있어요. 60%가 경청하고 그중에 또 20%만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기울여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후에 뭐라 그랬지? 서운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10명에게 접근을 하면 한 6분 정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괜찮은 거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두 분 정도가 그 세일즈 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달에 3명에게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최소한 한 달에 한 30분 정도는 만나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이런 부분들. 자, 차근차근 따라만 해도 실적이 오르는 판매 과정. 야,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어? 차근차근 따라만 해도 실적이 오르는 판매 과정이래요. 과정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실적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과정마다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접근도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유대 관계도 쌓아야 돼요. 처음부터 무조건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판매 상담도 하고 그리고 종결 상품의 제한은 또 아까 거절할부터 출발한다라는 말씀을 1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품 제한 거절의 반복을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서비스도 신경을 써서 하면은 훨씬 더 높은 세일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품을 팔아도 효율적으로 파셔야 됩니다. 다리품을 팔아도 효율적으로 파셔야 되는데, 보세요. 움직이지,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앉아서 망설이는 것보다 전화 수화기라도 드는 것이 10번 전화하는 것보다 한 번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는 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람 만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일까? 복장? 말투? 문제점을 찾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세일즈 방법이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자, 관계의 중심에 꼬리를 무는 고객 발굴은 관계의 중심에 서면 고객이 반드시 고객을 데리고 옵니다. 고객을 찾아 헤매지 말고 고객을 물어다 주게 하는 방법. 우리를 이게 소개 마케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람과 사람은 인맥의 끈으로 엮여 있다. 그래서 고객과 고객을 이어주는 서로 이익이 되게 도와주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 소개하고 세금 문제 걱정하는 사람은 세무사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발이 좀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이 필요하다. 보험을 잘하는 분들도 소개해 줄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뉴스라든지 미래 예측한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는 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자, 부대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들에게는 꿈과 인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인생과 꿈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에게 그들의 꿈과 인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상대를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뭐를 좋아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을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에게 아이쇼핑의 기회를 제공하라. 판매는 강요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되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세일즈맨이 판매 강요를 두려워하고 세일즈맨은 고객의 거절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세미나 마케팅, 고객과 세일즈 사이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고객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전화가 와요. 전화를 편안하게 받는 직업군이 있는 반면에 보험하시는 분 저부터도 그래. 아, 또 뭘 또 가입하라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고객은 판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일즈맨도 반대로 고객분들한테 거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절부터 출발해라. 네. 연예인도 건강을 지키고 지역에 좋은 일도 연예인한테 건강도 지키고 지역에 좋은 일에도 동참해 주세요. 연구팀장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품 설명을 듣고 있으니 신비에 가까운 제품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30세트 한정이에요. 다시 구매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30% 이상으로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문가와 협력하라.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시도. 허술한 물량 공세보다는 희소 가치가 낮다. 지금 세미나 마케팅의 성공 포인트는 트렌드와 전문성의 결합입니다. 아,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었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예인, 건강도 지키고 지역에 좋은 일도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연구실, 이제 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신 분들, 팀장이 나서 임하고 이거를 제품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30센트 한정이래요. 그래서 왜 처음에 나온 부분이니까 높은 금액에 구매하기 전에 해라.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다.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를 찾아서 윈윈해야 하셔야 돼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서 윈윈하셔야 돼요. 공통된 니즈를 가진 고객이 있다면 다른 업계의 세일즈맨과 고객 정보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객 정보 공유하는데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단 서로 업무 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하시게 되면 고객에게 불이익이 주는 이 일도 없어로 해야 되고 고객 정보와 관련된 일은 법적인 문제도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 소지가 없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전혀 새로운 시도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실패하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제 최악의 경우는 안 되는 거 그건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4단계까지 왔습니다. 한 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세일즈의 과학이 뭐냐? 가망 고객 세일즈도 과학입니다. 가망 고객 발굴을 위해서 계속 계획과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활동 계획도 미리 세우셔야 되고 미리 활동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기심해요, 기복이. 목표를 갖고 있다면 오타가 몇 개 자꾸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은 15명의 가망 고객을 발굴 계획이 잡혀 있어야 해요. 금요일에 늦어도 월요일에는 15명의 가망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고 전화하여 면담 약속을 잡아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가문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고객의 취미, 가족관계, 성격, 취향 등 줄줄이 외울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보 분석의 의미는 판매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하기 위해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망 고객의 가망 고객 발굴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망 고객 발굴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소득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인 중에서 이미 고객의 소개, 세미나, 종합병원이나 상가의 멘토밴드로 접촉해서 발굴, 개척 영업을 하셨다. 또 가망 고객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무조건 찾아가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리스트도 좀 작성을 하시고 명단을 지어보면 보다 효과적으로 가망 고객을 발굴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 작성하실 때는 또 지역별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정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가방 고객 발굴의 순발력을 높이자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상황에 맞게 고객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술자리 후에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이런 부분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잘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만날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도 챙긴다라는 인식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할 수 없는 게 뭐냐? 결국엔 뭐냐? 성실함과 홍기입니다. 실적에 모든 관심을 쏟고 일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금방 포기하게 돼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작은 성취감부터 느끼면서 출발을 하시면 좋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 작은 거부터 잡고 가자. 이런 부분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솟는 강한 동기. 정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목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을 저는 한 달에 뭐 3kg씩 뺄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3kg씩 빼기 위해서 하루에 뭐 조깅을 뭐 몇 분씩 하겠습니다. 뭐 팔굽혀펴기를 몇 개씩 하겠습니다. 뭐 스쿼트를 몇 개씩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도 목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고 매일 목표로 쪼개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막연히 성공하겠다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고객을 사로잡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 사소한 차이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성공한 세일즈맨과 일반 세일즈맨의 차이는 아주 사소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못한 세일즈맨은 조금 적게 생각하고 조금 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생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번 잡은 고객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고객을 먼저 버리지 마세요. 어렵게 만난 고객이 평생 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두근두근 고객 발굴의 기술, 두근두근 고객 발굴의 기술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시간. 연속해서 반복하고 멈춰서 내용을 잘 한번 느끼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지금 세일즈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